자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이런 얘기가 아닐까요? 웬 말이 그렇게 많어? 하려면 할 것이지. 잘못했다고 빌어. 빨리! 자녀에게 꼭 해줘야 하는 말, 이런 얘기가 아닐까요? 아유, 틀려도 괜찮아. 네가 정말 열심히 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야. 알았지? 우리 아들, 우리 딸, 엄마 아빠가 믿고 있는 거 알지? 사랑해. 안녕하세요. 라디오 화법여행의 표인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지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부모님들께서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될 말, 그리고 꼭 빠지지 말고 해야 하는 말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부모와 자녀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서 정말 아이들의 성격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과 혹은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는 가정이 되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조금만 더 욕심을 낸다면 자녀들과 대화 나누실 때요. 손을 잡아준다든가 뭐 등을 두들겨준다든지 이렇게 사랑의 체온도 함께 전달해주는 게 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자, 이제 라디오 합법여행 본격적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경인교대의 박인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기입니다. 예, 어서 오세요. 저는 요즘 아이가 자라면서요, 유난히 이제 말조심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앵무새 같이 너무 따라해요. 예. 심지어는 아내가 저보고 자기야 그러면 잠시 후에 아니나 다를까 바로 자기야가 날라옵니다. 그리고 맞는 어법은 아니지만 예. 요즘은 이제 아내가 또 남편한테 오빠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빠라고 부르면 또 바로 아빠가 바로 오빠 이거 먹어봐 이렇게 바로 바뀝니다. 야. 그래서 TV 보는 것을 좀 자제해야 되겠구나. 왜냐면 뭐 드라마나 맞아요. 여러 면에서 요즘 아이들이 봐서는 안 될 놀랍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리고 저녁 시간에 가족끼리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대화에 낄 나이는 아니라서. 잘 하시는데 어쨌든 대화의 토양을 미리 갖고 놓는 네. 그런 노력을 하시는 건데, 하여튼 그 부모가 대화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거가 뭐 가장 큰 좋은 교육이고, 또 아이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끝까지 들어주는 부모, 이게 아이들 참 성가시고 귀찮은 질문 계속 하거든요. 좀 크면. 근데 뭐 사 먹으라 그러고 그냥 내보내고 귀찮으니까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잘 들어주는 사람이 사실은 민주적 지도자예요, 보면은. 또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부모들이 아이들 앞에서 하지 않는 거. 아이들 앞이건 아니건 안 하는 게 좋죠, 안 될 그렇죠. 말은. 예. 그리고 대화를 한답시고 결국은 꼬치꼬치 취조하듯이 하는 대화. 이런 것들은 역효과를 낳게 되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 시간에는 어떤 주제를 함께 얘기 나눠볼까요? 세대 갈등, 이거 아주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나이 드신 분들하고 젊은 세대하고의 생각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 당연한데, 이걸 이제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갖고 나가자면 어떤 말하기 자세가 필요하겠는가, 그거를 오늘 같이 들여다보기로 하죠. 네, 기대가 되네요. 네. 글쎄요, 한 세대를 몇 년으로 규정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 예전에는 한 30년 정도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세대 차이죠? 근데 한 세대. 요즘에는요. 네. 1년마다 세대 차가 난다 그래요. 1년이요? 1년씩. 예. 왜요? 몰라요. 요즘 아이들은 그렇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한 살 많은 애들도. 예. 세대 차이 느껴. 9세대야. 예.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보고. 그렇죠.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왜 말버릇이 이렇게? 없니?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1년 차. 예. 학생들 심각해졌어요. 얘기. 예. 글쎄요. 이렇게 세대 차이가 없어진다 그러면 참 문제가 될 것도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세대, 영어로는 제너레이션 그러죠. 네. 공자님이 언급한 말씀에 이제 한 30년 정도를 한 세대로 보는 게 나타나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현대사회의 삶이라는 게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예. 옛날에 한 30년 동안 변했다는 게 요즘은 1년도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이들이 이제 그 1년 차이를 두고 세대가 다르다, 대화가 안 통한다 하는 이야기가 예. 나오는 것이 단순한 과장은 아닐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때 세대 간의 갈등을 느끼시는지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내가 부하직을 하는데 뭘 시키면 애국어라든가 그런 것도 모르는 것도 좀 많거든요. 하면 그것도 모르세요? 신문에 난 말인데. 자네는 일을 이렇게 밖에 못하나? 다시 해와. 한 번 실수했는데 전에도 실수한 것처럼 왜 또 그래?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그냥 나가고 싶지요. 아이가 갑자기 이 얘기하다가 엄마 몰라도 돼!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무시하는 쪽으로 할 때 그때가 제일로 그냥
약 오르지. TV 보고 있으면요 우리 엄마가 너 좋아하는 가수가 밥 먹여주냐 그래요. 우리 엄마 되게 나빴어요. 옆집 누구 딸은 지금 서울대 연고대 준비한다는데 너는 지금 그 모양으로 해서 어디 전문대라도 어디 제대로 들어갈 것 같아? 공부해서 남자 이럴 때요. 네. 어이구. 야. 어이구입니다. 아니 근데 청소년 시절에는 좋아하는 연예인이 밥 먹여주기도 해요. 근데 이 진짜 기성세대하고 예. 자라나는 세대하고 야 불만이 다 있는 거예요. 글쎄 이 말이에요. 세대 간에. 예. 근데 사실 저는 이 세대 차이의 주범을 사실 컴퓨터라고 옛날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렇죠. 너무 급속도로 이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니까 맞아요. 예.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아니 어른들한테 이메일 주소가 뭡니까 물어보면 초창기 때는 이메일 주소 한참 머뭇거리시다가 맞아요. 뒤져서는 안 되겠다고 바로 나오시잖아. 종로구 관철동 뭐. 윈도우 얘기하면 이렇게 창문 보시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 세대 갈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저 공자님도 아주 개탄을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참 문제가 많다. 공자님 시대에. 예. 소크라테스의 기록들에도 소크라테스의 은행 중에도 젊은 세대들에 대한 그 우려와 걱정을 담은 것들이 군데군데 나타납니다. 우리 조선조 때 율곡 선생도 네. 그렇게 젊은 세대, 그러니까 율곡 선생이 이제 기성 세대일 때 그 당시 젊은 세대에 대한 염려, 그다음에 개탄 이런 것들을 여러 군데 사고 있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세대 갈등 자체에는 보편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다. 이거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세대 갈등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무리하게 나가게 되는데 세대 갈등 자체를 인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아마 아까 우리 인터뷰에서 들어본 것들은 젊은 세대는 기성 세대가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은 것 같고 또 나이 든 세대는 젊은 세대들이 쓸모 있다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섭섭함을 느끼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돋보이는군요. 어쨌든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예. 그렇다면 그 갈등의 해결책은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또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를 서로 인정해주고 이해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을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말이죠. 허무개구 하나. 장군,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딴 데 가라고 해. 아 예. 아니 저게 도대체 무슨 프로그램이냐. 개그도 아니고 너 허무하네. 그러니까 하무개그지. 아빠 저거 요즘 유행이잖아요. 아니 넌 대학생이라는 게 맨날 TV나 보고 야 너 아르바이트라도 하지 그러냐. 응?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아빠는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젊어서 고생은 늙어서 신경통이라고요. 뭐? 젊어서 고생하면 늙어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디스크 걸린다고요. 아니 그럼 공부를 하든지. 공부에도 다 때가 있는 건데 너 버스 지난 후에 손 들어봐야 소용없다. 아빠는 버스 지나간 후에 손 흔들면 백미러 보고 세워주던데요. 그래도 인생은 뭐든 열심히 해야 하는 법이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고 아는 길도 물어가고. 아우 아빠는 암튼 구식이야. 아니 아는 길은 왜 물어봐가요. 아는 길은 곧장 달려가면 되지 시간 낭비 왜 해. 아 이 녀석이 아빠 얘기하는데 너 왜 사사건건 말대답이냐 너. 응? 이게 무슨 말대답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지. 아빠 맨날 이상한 얘기만 해. 잘 모르면서. 진짜 짱나. 이 애비가 잘 모른다고? 그럼 젊은 니들이 뭘 아냐? 응? 네. 세대 차이를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이 예. 방금 들으셨듯이 바로 유행하는 유행어 그리고 개그 그죠? 예. 이걸 바라보는 눈높이 차이에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왜 보통 자녀 입장에서는 매번 듣는 게 지루한 얘기 중에 하나가 젊어서 고생은 사사도 한다. 뭐 젊은 애들은 요즘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지 간에 이 각 세대별로 생각의 차이, 입장의 차이로 사사건건 문제가 생기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죠. 네. 예. 우리 조금 전에 들은 꽁트에 보면은 뭐 이제 소위 아버지는 시종일관 뭐 나무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다음에 딸 세대는 이제 아버지가 그러니까 반작용이기도 하겠지만은 아버지의 어떤 의사를 너무 가볍게 처리를 하고 약간은 좀 빈정거리는 식으로 이제 대꾸를 하고 그래서 조금 얄미운 어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아버지를 가지고 노는 듯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를 대범하게 인정해야 될 것 같고 갈등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갈등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기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인 메시지를 서로 나누기 전에 의사소통을 하기 전에 나하고는 버르장머리가 나빠서 내 이야기를 못 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고 무슨 말이 안 통하니까 내 말할 생각을 안 가지겠어 이렇게 되면은 의사소통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되면 좀 느긋해지죠. 네.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 자연스러운 그대로 한번은 들어봐주자 이제 이렇게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상호 존중하고 갈등과 관계되는 그런 화제를 나눌수록 조금 더 진지하게 사소한 것 때문에 말문을 닫지 않게끔 하는 노력이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중요하죠. 예. 예. 아까 꽁트에서도 봤듯이 요즘 세대들은 사실 패러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요. 풍자도 잘하고. 맞아요. 뭐 젊어서 고생은 사서한다. 기성세대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예요? 젊어서 고생은 신경통해요. 그리고 기성세대가 야 백직장도 맞들면 나은 법이야. 에이 무슨 소리예요? 백직장 맞들면 찢어져요. 뭐 이렇게 그죠? 색깔 노래자요. 막 이러면서. 어쨌든 서로가 이제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염색하고 귀 뚫는 아들 이해 못할 테고, 예. 또 동네를 다 쓸고 다녔던 힙합 바지라고 하죠. 맞아요. 그거 정말 이해 못 해주세요. 예. 그런 입장을 또 아들의 입장에서는 늘 강압적인 아버지를 이해 못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결국 기본적으로 이 대화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에 결점이 있겠죠. 그죠, 교수님?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양쪽이 다 조금씩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젊은 세대의 말이 좀 경박하다. 그다음에 너무 좀 이렇게 자꾸 기존 규범으로 보면은 문을 닫게 되죠. 이야기를 않게 되죠. 그래서 텔레비전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좋은 기능을 합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의 언어 문화가 저렇군, 혹은 의상 문화가 저렇군, 말하기 방식이 저렇군. 본 의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하여튼 요즘 저런 식이 유행이군 해서 상대방의 문화를 조금 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젊은이들도 이제 기성세대를 대해서 의사소통을 할 때는 기성세대들의 어법과 감수성을 조금 좀 적응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기술적인 방법으로는 중요한 걸 가지고 오늘 참 대결이 되는 대화를 하기도 했을 때 먼저 상대 세대에 이제 기성세대 같으면 젊은 세대의 좋은 점 하나를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젊은 세대도 기성세대와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점은 저희가 갖고 있지만 참 좋은 점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편한 상태를 놓고 그렇게 소통을 하게 되면은 이게 갈등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장면에서 나하고는 이야기가 안 돼. 문 걸어 잠그겠어. 요 상황이 문제이기 때문에 문을 안 걸어 잠그도록 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세대 갈등을 풀어나가는 대단히 좋은 토양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예. 어른들도 젊은 세대하고 이야기할 때는 조금 수평적인, 그래서 나도 젊어진다라는 생각으로 너무 무슨 예절이라든지 교범 쪽을 너무 앞세우지 말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신진 젊은 세대들은 내가 본격적인 말을 꺼내기 전에 버르장머리 없다는 것 때문에 말문 닫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정도의 준비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제대로 하기 전에 너는 윤리적으로 잘못되었다. 이렇게 가서 말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하여튼 세대 갈등을 대화로 푸는 아주 기본적인 조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저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 청소년기 때 유독 부모님과 자녀 간의 세대 차이가 쭉 벌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네. 그리고 갈등이 심각해지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좀 극복하고자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쭉 하시는데 듣다 보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하고는 얘기가 안 통해. 그리고 훌쩍 나가는 그런 경우가 청소년기인데 그건 언어 화법 자체가 잘못되기보다는 그 시기에 이제 정서적인, 신체적인 혹은 인지적인 발달을 하는 데는 게서 대단히 예민하고 섬세하고 또 자기가 부딪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저항적이고 반항적이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는 사실은 기성세대가 때가 그런 때다 이 아이들이 그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지 돼요. 예. 그래서 자신하고 동등한 인격체 혹은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성숙한 상대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기준으로 계속 나무라거나 버르장머리 없다고 야단치거나 그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좀 지켜보면서. 기성세대가 일단 노력을 합니다. 예. 세대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 회식 자리에서 노래방 같은데 어울려 갈 때 예. 같이 갑니다. 가서 신나는 요즘 신곡 같은 거 연습을 해서 자기보다 아랫세대의 예.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예.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나이 들어서 이런 데는 왜 오는 거야? 여기가 뭐 이렇게. 예. 그게 이제 귀에 들리게 되죠. 예. 예. 맘 상하죠. 아주. 맘 상하죠. 그런데 이제 기성세대는 그런 그 전통적 예절 교범 같은 것들을 몸에 배워온 사람들인데,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을 해보기도 전에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게 되는, 내쫓기는 형색이 되니까 그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감정을 건드려서 본 소통을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양쪽 세대가 젊은 세대나 기성세대가 다 같이 유념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은 그걸 계속 강조하게 되네요. 예. 네. 그렇다면 이제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요즘 애들 너무 나약해 이런 얘기 들릴 때 좀 속상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진짜. 예. 그런 이야기 요즘 많이 하죠. 우리 자랄 땐 말이야, 반찬이 하나도 없어도 그냥 맞아요. 밥이 없어서 못 먹었다. 30리끼를 비바람 다 맞으면서 하루도 안 빠지고 걸어 다녔다. 네. 근데 이런 화법이 말하는 사람한테는 대단히 자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가장 역효과를 내면서 전달되는 어법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이 이제 경험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 말하지 말고 예를 드는 것 하나까지도 내 중심으로 말하지 말고 상대방의 경험이나 상대방 중심, 상대방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경험 그거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이제 효과가 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 가끔 계속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또 자기 최면을 걸어요. 이런 분들의 말하기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그것을 긍정하는 그 말을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고생했지.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네. 밥을 제대로 못 먹어도 그거 탓하는 일이 없었어. 이러고 계속 자기가 긍정하는 말을 넣는데 이런 분들이 대단히 권위적이에요. 회사에서도 상사분들 중에 뭘 지시나 지침을 주면서 본인이 그렇게 긍정적 대답을 계속 이렇게 박자를 넣는 분 아마 생각해 보시면 그런 분이 있어 하고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근데 교수님 얘기해 주시는 거 왜 이렇게 리얼하죠? 이렇게 되면은 상대가 어디 들어올 틈을 못 만들게 돼요. 그렇죠. 네. 하는 거에는 내 말을 누가 부정할 거야. 이런 어떤 암시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 가지고는 곤란하겠다. 내 중심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소재나 방식이나 발상을 상대 중심으로 해놓고 거기에 살짝 안 보이게 내 생각을 끼어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으로 침투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아니면 암. 맞아. 그렇지. 그때 좋아. 빨리 뛰어야 될 거야. 그렇지. 네, 이렇게. 아니면 암입니다. 네.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 또 이런 경우도 속상해요. 함께 얘기를 나누시는, 우리 한 세대 위의, 분들이 몇 살이야? 자네 도대체 몇 살인가? 난 자네만한 아들이 있어. 이렇게 암에서 나이로 제압하는 이게 그렇죠. 우리 한국인 말하기에 논리성이 결핍된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디 가서 화법 이야기할 때 단골로 예를 드는 것들인데 논점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런 어른들하고는 그 다음에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버르장머리 없는 것은 나중에 다른 장면에서 이야기하더라도 오늘 문제된 그 화제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서로 존중하면서 얘기를 듣는 건 문제는 없는데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서로 각자의 상대 세대에게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방식을 씁니다. 생일날 같은 날 그런 적당한 날을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야기할 때. 자기가 아들을 잘못 이해했던 것을 하나 인정을 하고 그래 그때 내가 널 잘못 이해했다 인정을 하고 오늘은 네가 나를 하나만 좀 이해해달라 그런 방식 어떨까 싶어요. 네. 하나 죽고 하나 주고. 네. 오늘은 세대 간의 대립과 갈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어떤 주제인가요, 교수님? 대단히 민감한 주제인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역 감정 때문에 갈등 생기는 거 어떻게 지혜로 이겨낼까. 오늘은 다 함께 인사를 드릴까요? 그래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